안녕하세요. 다분수 스터디 더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세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빼고 이제 세 번째로 함께 스터디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4월에 진행되는 스터디는 저희가 좀 합을 맞춰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스터디를 꾸려 나가야 될 건지를 계속 우리가 좀 시도를 하면서 조율을 해나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랑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한 주에 어쨌든 저희가 연습 문제랑 그다음에 강의 노트를 같이 병행을 해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에게 할애된 시간은 두시간이라고 치면 그 두시간 안에 우리가 연습 문제도 풀고 그다음에 강의 노트도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한 시간씩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뭘 한번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냐면 저희가 지금 연습 문제 2번은 아직 그 문제를 한 번도 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최대한 한번 풀어보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10문제를 풀었었을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해야 그 채널 지기님께 연습 문제 주시는 것도 약간 뭐 양을 조절하든지 아니면 뭐 약간의 그 조율이 필요하면은 채널 지기님께 약간 피드백을 드려야 돼서 오늘 한번 저희가 그 열 문제를 최대한 한번 풀어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쯤에는 연습 문제랑 강의 노트를 같이 한번 병행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연습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5월부터는 저희가 계속해서 연습 문제랑 그다음에 강의 노트를 같이 보는 식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의 노트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약간 좀 감이 좀 안 잡혀 있는 상태이기는 해서 제가 그거는 나중에 채널지기님께 따로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상담을 좀 요청을 드리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오늘 한번 그 연습 문제 2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놨는데 저는 사실 8번까지밖에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번은 미처 이제 공부를 다 하지 못해서 문제를 아예 풀지 못했고 10번은 제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정리가 안 돼서 10번도 사실은 서술 자체를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문제를 푸는 거는 8번까지 그렇게 지금 풀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제가 문제를 풀면서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선생님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해결을 좀 하고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유 안 돼 있죠? 네, 제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아, 지난주에 공유 이거 변환시키는 것 때문에 에러 먹어가지고 이번 주는 좀 미리 들어와서 연습을 하긴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R2에서의 벡터 투영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벡터 A와 벡터 B가 주어지게 되고 벡터 A를 벡터 B 위로 투영한 벡터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번 바로 구해본다라고 한다면 벡터 A의 크기를 먼저 구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최대한 이렇게 쓰는 과정들을 좀 속도를 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A의 크기는 5라는 결과값으로 도출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벡터 B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형태로 값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벡터 투영을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스칼라 투영이었어서 스칼라 투영을 한번 구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그 벡터 투영을 한번 구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식을 전개한 후에 이렇게 그 벡터 A를 벡터 B에 B 위로 투영한 벡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사실 그 벡터 투영에 대해서 함께 좀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냥 넘어갈까 생각 중인데 혹시 선생님들은 어떠실까요? 혹시 만약에 또 추가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혹시 추가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은 아무 말씀 없으셔서 바로 문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이제 R3에서, 잠시만요. 누가 지금 채팅방에, 네. 그 채팅방에, 아니, R3에서의 그 벡터 투영을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A와 벡터 B, 벡터 A를 벡터 B 위로 투영한 벡터를 구하시오. 이러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풀어본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해서 루트 6으로 벡터 A의 크기를 도출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벡터 B의 크기는 이렇게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투영은 루트 3분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스칼라 투영의 그 값을 도출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벡터 투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식으로 써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식으로 전개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R3에서의 이제 벡터 투영을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문제를 풀어봤었던 그 벡터 투영의 문제와 좀 약간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혹시 2번 문제 관련해서 혹시 뭐 추가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또 한번 아, 쓱 넘어가 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아닌데요. 네네네.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 계산은 네네. 그냥 하면 되는데 네네. 약간, 그러니까 딱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 A가 더 길고 B가 1,1,1이잖아요. 근데 이걸 사용하니까 3분의 2가 됐단 말이죠. 그 네네. 자- 짧은 벡터보다 더 짧아졌는데 네. 이 모양이 그러니까 그렇 그 답이 이거니까 이렇게 되겠지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나, 직관적으로 어떤 모양인지가 음, 3차원이라서 그런지 잘 안 잡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상상이 잘 안 되는 음,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이제 생각하다가 그냥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방법은 네네. 3차원이면 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 그려주셔도 상관없어. 네. 이거를 그냥 한 축을 고정시켜 놓고 그냥 음, XY의 2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본다고 생각하면 약간 좀 그려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2 마이너스 1과 1 1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이 Y축을 생각을 안 하고 이거는 그냥 음, 고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네, 지금 제가 이게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리면 약간 1 1은 이렇게 될 거고 2 마이너스 1은 뭐 이렇게 음, 될 텐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놓고 그 사용을 하니까 어떤 그러면 이제 직각이면 이렇게 될 테니까 사용 벡터는 이쯤 될 거잖아요. 이런 모양이구나 하는 거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차원 하나는 고정돼 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로 차원을 낮춘 다음에 그냥 상상을 해보면 이게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음, 저도 그 3차원 할 때 예, 최승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 예, 동일한 방법 써가지고 좀 그래도 시각화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쭉 하나를 잡고 이게 투영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그 그림자를 들이운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3차원에서 그림자를 어떻게 들이울 수 있지? 라고 음,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내가 2차원, 3차원 공간에 있지만 특정 평면으로 이동을 해서 이걸 2차원으로 내가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럼 이 2차원으로 만들어진 평면에서 이제 이거를 상하 좌우 반대를 살짝 반게 시키면은 이제 위에서 내려보는 사용할 수 있는 그 각도가 이렇게 보이니까 저도 최승민 선생님처럼 생각하니까 조금 더 요 3차원에서의 계산이 음, 음, 편해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걸 풀면서 이게 단점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걸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지라는 것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네. 도리어 이걸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나중에 스터디 끝나고 난 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저도 한번 이거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했었어가지고, 네, 미처, 어, 생각지 못했던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그럼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면, 어, 이제 그 투영 벡터의 그 기하적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적 개념을 설명을 하고 직각 삼각형과의 관련성을 서술하시오. 이러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우선 저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봐서 이런 식으로 벡터 B가 있고
그다음에 시작점이 동일한 이러한 벡터 A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벡터 A를 벡터 B 위로 투영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내려서 벡터 A를 벡터 B의 방향에, 그 벡터 B의 방향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옮겨 놓는 것, 그러니까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 이러한 형태로 어, 투영을 하게 되면 이때 여기를 이제 이 직각삼각형의 요 빗변에 해당되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어, 벡터 A에 대한 벡터 B의 투영이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걸 그림자를 들이운다라는 거를 조금 더 저는 쉽게 이해를 좀 하고 싶어서 어떻게 나름 이해를 했냐면 벡터 A가 벡터 B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겹쳐지는가를 보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투영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뭐 이거 관련해서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거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또 문제 그러면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너무 막 그냥 휙휙 넘어간다라는 느낌이 좀 들면 중간에 말씀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4번 문제서부터는 이제 외적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을 계산을 할 때 저도 이제 이거를 공부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외적을 구하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 식을 봤었을 때, 어, 뭐, 가령 벡터 A와 벡터 B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 외적 벡터라는 것이 식으로 전개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더라고요. 콤마, 그 다음에 잠시 칸이 모자라 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외적 벡터를 이제 구하는 방식이 이제 하나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외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적을 해서 도출되어진 결과의 형태가 스칼라였다라고 한다면, 외적은 연산을 통해서 도출되어진 그 결과의 형태가 벡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저는 이게 약간 선형 결합의 형태로 좀 눈에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벡터 A와 벡터 B의 이런 외적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결국에는 선형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이 외적을 구하는 방식이 이거 말고 이 행렬의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 이계 행렬식을 가지고서 그 외적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왜 갑자기 이거를 이렇게 행렬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계 행렬식을 가지고서 외적을 구해야 했던 것일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다가 첫 번째로 외적을 구하는 방식이 제 눈에는 이게 마치 선형 결합에 의해서 도출되어진 새로운 벡터라고 이렇게 눈에 보였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그 행렬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 열 벡터들의 순서 집합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행벡터들의 그 순서 집합이 이제 보통 행렬이라고 설명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것을 이렇게 하나의 벡터의 형태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벡터들의 순서 집합으로 이렇게 행렬의 형태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엔 두 개의 벡터들의 선형 결합에 의해서 또 다른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낼 때 그 벡터의 어떠한 그 기저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행이 이러한 그 표준 기저 벡터가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진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서 혹시나 제가 이렇게 잘못 이해한 것 같으면 꼭 코멘,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제를 제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행렬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계 행렬식을 구하는 식으로 다 문제를 풀었습니다. 4번과 5번 다 그런 식으로 풀었는데요. 먼저 그 두 벡터 A와 B가 이렇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적을 계산을 해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적을 구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첫 번째 행을, 어, 그 크기가 1의 값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표준 기저 벡터로 배열을 해놓고, 나머지의 행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벡터들을 이제 배열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행렬식으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는 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도 0이 되고, 1이 돼서, 결국엔 외적이 이렇게 도출이 된다라고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거의 뭐라고 해야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이 분위기. 자, 그 외적 계산 이제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혹시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풀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네. 공식 바로 적용하는 걸로만 풀었어가지고, 요거 첫 번째 거 말씀하시는, 요거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혹시 그 방금 해주신 거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잘 아직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예, 예. 어, 그, 그러니까 두 벡터의 외적을 구하는 방식이, 처음에 그 구하는 식이, 요렇게 방금 이동주 선생님께서 푸신 방식대로 요런 식으로 하나가 있고, 또 이렇게 행렬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 이계 행렬식으로 이렇게 외적을 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얘와 얘를 놓고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 보면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풀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약간 좀 알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얘를 왜 갑자기 이렇게 행렬 형태로 바꿨을까? 약간 이렇게 좀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인데 요 첫 번째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 봤을 때 이게 마치 그 선형 결합 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형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행렬의 형태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행렬이라는 것이 어떤 벡터들의 순서 집합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이게 우리가 기존에 주어져 있는 요 벡터의 선형 결합에 의해서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벡터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낼 때 어쨌든 기저가 이제 필요하게 될 거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행을 이렇게 표준 기저 벡터로 이렇게 배열을 해 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그 벡터의 크기가 1의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표준 기저 벡터를 배열을 해 놓은 상태에서 선형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벡터를 만들어낸 것이 결국엔 외적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렬식을 행렬식을 이렇게 이계 행렬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외적이 이렇게 계산했었던 결과나 이렇게 계산했었던 결과나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미를 나름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왜 이걸 갑자기 이렇게 바꿨을까? 그래서 전 제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제 멋대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하고 이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어쩐 건지 몰라가지고 네. 혹시 질문을 조금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 예, 예, 예. 아, 제가 그 이계 행렬식이라는 것을 처음 아, 예, 접해봐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기저를 잡는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살짝 잘 모르겠고요. 첫 네네. 번째는. 그 두 네네. 번째는 이제 행렬을 이제 지금 2x 3짜리를 이렇게 쪼개주셨는데, 세 개로. 아, 요거요. 여기요. 네네. 그래서 그 네네. 부분들을 지금 제가 대충 패턴으로 봤을 때는 네네. 그 각각 앞에 있는 이제 글자에 대한 열만 제거된 것처럼 아, 보였거든요. 예. 어, 우선은 그 그러니까 표준 기저 벡터를 잡은 거에 대한 설명은 어디까지 제 생각이어서 아, 이게 네네.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건 저도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제 방식대로 그냥 이해를 했던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아, 네네. 저도 갑자기 첫 번째 행에 이렇게 표준 기저 벡터가 등장한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이제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직문수 수업을 들었었을 때 제가 기저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도대체 기저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을 때 그때 한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냐면 기저라는 것은 공간을 구성하는 최적의 군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적의 군단이라는 거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저라는 것이 어떤 그 공간을 구성하는 대상이 이제 기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기저가 있게 되면 그 기저에다가 이제 뭐 스칼라 벨을 하고 스칼라 벨을 한 것들을 합하게 되면 그게 결국엔 선형 결합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벡터를 제가 이해했을 때 이건 이제 새로운 벡터를 형성을 했다라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기저 벡터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여기서의 첫 번째 행이 그러한 이유로 기저 벡터가 들어온 건가, 배열이 된 건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 제가 그렇게 예, 예. 이제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냐면요. 네네. 저도 이제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네네.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그 네네. 기존에 저희가 처음 이제 저도 이제 첫 번째 보여주신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아, 예, 예. 이제 각각 생각해 보면은 이제 A2 같은 경우는 이제 Y에 해당되고 네. 그리고 B3 같은 경우는 Z에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각각의 그 이제 자리에 보면은 이제 하나씩 다 비거든요. 뭐 Y가 빈다거나 아, X가 네네. 빈다거나 Z가 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네네.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아예 전혀 하지 못했고 아, 근데 이제 네. 그거 비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신 기저를 잡고 이제 행렬을 곱하는 이런 모습들이 네네. 각각 한 그 자리 X축, Y축, Z축이 하나씩 다 비어 보이더라고요, 행렬이 뒤에가. 예, 예. 그래가지고, 아, 요게 혹시 어떤 의미를 아, 갖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사실 아, 앞에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 첫 번째 방법에서 나오는 그 하나씩 빠진다는 요것도 사실 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 이것도 두 번째로 보여주신 방법도 뭔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음, 다른 선생님분들께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3바이 3차원의 형태로 지금 쓰여진 이 행렬식이 2바이 2차원의 행렬식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전개됐는지를 질문하시는 게 맞을까요?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잡혔을 때 요거랑 요거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런 아, 예, 식으로 일단, 맞습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추론을 했고, 그 다음이, 그러면은 이제, 요거, 뭔가 이 꼴이랑, 요런 꼴이랑, 뭔가 이 꼴이랑 뭔가 닮아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이제 그 아, 이면의 예.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제가 요 형태에서 요렇게 전개되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행이 왜 표준 기저 벡터가 왔는지는 저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전개가 되는 방식이 저희가 이제 그 행렬식을 전개를 할 때 이제 뭐 어떤 행이든 어떤 열이든 뭔가 하나를 이제 기준을 잡으면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첫 번째 행을 이제 기준으로 삼고 이 첫 번째 행과 열에 있는 이 원소 i가 포함되어져 있는 행과 열을 삭제하고 난 이후에 남는 원소들을 배열을 해둔 것이 요 이계 행렬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내가 기준을 삼았던 원소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기준을 삼았던 요 원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 행과 열의 그 숫자를 세서 그것이 만약에 짝수면 여기 앞에는 양의 부호를 붙이고 만약에 행과 열의 그 합이 만약에 홀수면 그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가 포함되어져 있는 행과 열을 삭제하고 남아있는 원소들을 이렇게 이계 행렬식의 형태로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기준을 잡았던 원소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 원소가 1행 1열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짝수여서 이렇게 플러스 부호를 이제 붙이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J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J가 포함되어져 있는 행과 열을 삭제를 하고 남아있는 원소들을 배열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이제 배열이 되어지게 되고 기준을 잡았던 J를 곱하고 J가 1행 2열에 지금 있는 위치에 있는 원소기 때문에 홀수여서 이렇게 앞에 음의 부호가 이렇게 붙이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가 포함되어져 있는 행과 열을 삭제를 하고 남아있는 원소들을 배열을 한 후에 기준을 삼았던 원소를 곱하고 이 원소가 1행 3열에 지금 위치한 원소이기 때문에 짝수여서 이렇게 플러스 부호가 붙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 행렬식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0 곱하기 0 빼기 1 곱하기 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 곱하기 0 빼기 0 곱하기 0이고 여기도 1 곱하기 1 빼기 0 곱하기 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세 번째 항만 이렇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없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서 그래서 이제 외적이 이렇게 나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제가 방향을 잘 잡아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혹시 또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분 계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네. 조금 어 사실은 저 식을 저 행렬 길이의 그 식을 봤을 때
뭐 어쨌든 저게 어, 3x3 행렬의 디터미넌트랑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거는 저게 이제 3x3 행렬의 행렬식이 나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이제 동일한 형태다 보니까 뭔가 그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사실 그 부분은 뭔가 성형대스 쪽으로 뭔가 넘어가서 그쪽에 이제 제가 이제 선형대수를 조금 알면은 그걸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네, 모르고 사실은 저도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일변수하고 다변수하고 그다음 선형대수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그런 점이 있고 저도 사실은 저런 의문이 들긴 했는데 네, 이제 지금 해결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적을 이해하고 해결을 해야 되나라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아니면 일변수, 이변수에서 배웠던 내용만으로 뭔가 외적을 이해를 할 수 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은 저는 제가 외적을 이해한 방법을 좀 써보면 이런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여기 지워드릴까요? 네, 제가 네, 지금 제가 다 싹 지워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외적을 왜 만들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 어, 어,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벡터는 두 개밖에 없는데 그 두 개가 이제 선형 종속이 아니라면 잠시만요. 제 목소리가 지금 좀 울리나요? 울리지는 않고, 저는 약간 작게 들리는 것 같은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실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아, 크게 네, 말씀드릴게요. 어, 일단은 이제 저 뭐 3차원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 3차원이라고 했을 때 3차원 공간에서 저희에게 주어진 벡터는 두 개밖에 없고 그 두 벡터는 이제 선형 종속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두 벡터를 뭐 선형 결합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건 평면이기 때문에 네, 두 벡터 이외의 방향으로 하나의 벡터를 그러니까 이왕이면 두 벡터와 동시에 이제 수직인 벡터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외적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두 벡터를 외적을 하면은 두 벡터와 동시에 수직인 벡터가 하나 나오니까 그럼 그 음, 세 개의 벡터를 선형 결합을 하면 그 3차원 벡터 공간을 다 만들 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우리가 주어진 두 벡터에 동시에 그 수직이 되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내적을 배웠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두 벡터가 음, 만약에 잠시만 뭐 A1, A2, A3가 있고 S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가 있는데 이건 이제 A와 B의 내적으로서 결과로 주어지는 벡터라고 해보면 얘를 그냥 x1, x2, x3라고 놓으면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필요성에 의해서 A랑 이제 X랑 내적을 하면 0이 돼야 되고 음, B랑 X랑 내적을 해도 0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먼저 A랑 X랑 내적을 해보면 1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음, 얘가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고 어? 잘 보세요. 잠시만 A2죠. A2, A3 네, 음, B2 이런 이제 결과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사실은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은 네, 저 아까
보여주신 그 외적을 구하는 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음, x1은 아까처럼 음, 저 A2 곱하기 B3 마이너스 뭐 S3 곱하기 B2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그냥 뭐 이걸 1, 2번식이라고 해보면 먼저 1번에다가 B1을 곱하면 뭐 B1 X2 A3 뭐 이런 식으로 되고 2번에 A1을 곱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맞춰놓고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거를 뭐 빼주면 얘 없어지고 결국은 뭐 이런 두 개만 음, 남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 이제 연립방정식 풀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두 가지 벡터가 나와요. 음, 어쨌든 A와 그러니까 외적을 A 외적 B를 했을 때랑 B 외적 A를 했을 때랑 벡터는 이제 다르잖아요. 위아래로 수직인 음, 벡터. 그 두 벡터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 차라리 지금 저희 이제 음, 만약에 뭐 선형대수 쪽을 이제 저처럼 깊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직관적일 것 음, 같아서 그냥 뭔가 음, 저희가 주어진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음,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세워볼 수 있게 되고 1번과 2번식. 그럼 두 벡터의 내적이 0값이 돼야 되니까 그럼 두 식이 나오고 그러면 어쨌든 구하고 싶은 건 x1, x2, x니까 그걸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보자. 그러면 풀면은 아까 그 외적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사실 음, 그렇다 하더라도 음, 모든 궁금증이 음, 풀리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쨌든 외적이라는 거는 뭐 기하학적으로는 그거잖아요. 두 벡터가 있으면 외적 벡터의 크기는 이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의 넓이다라는 네, 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그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지? 라는 건 이 연립방정식으로는 유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걸로 뭔가 음, 그거를 추론해내기는 무리인 것 같아서 사실 그것도 뭐, 그러니까 선형대수에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선대에서 뭐 배우다 보면 알겠지 하고 그냥 음, 넘어갔거든요. 제가 네, 원래 좀 공부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전에 배워왔던 걸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거면은 최대한 해보고 음, 뭔가 배우지 않은 과목에서 뭔가 뭘 땡겨와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스킵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이 정도까지만 네, 음, 외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어쨌든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외적을 구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도 뭐 또, 아, 네, 네네. 외적을 이제 내적을 이용해서 외적으로 이제 확장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저도 이거 끝나고 한번 그 계산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뒤에 가서 이렇게 그 내적으로 해서 뭐 저희 뭐 계산하는 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풀었었었는데, 외적을 그렇게 내적의 개념을 이용해서 저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저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었어가지고, 저도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홍성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좀 공감이 됐던 지점은 네, 저희가 선형대수를 안 배운 시점에서 내적, 외적의 온전한 의미를 아마 알 수는 없다는 거가 저도 좀 공감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런 와중에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네, 지금 네, 저희가 배운 것 가지고 뭔가 요리조리 뜯어볼 수 있는 지점은 또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그 정도를 공유하고 딱 넘어가는 거는 기억에도 더 잘 남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궁금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또 해결을 하고 가는 적절한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혹시 뭐 또 공유해 주실 분 계실까요? 나는 외적을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다. 혹시 그런, 네. 그러면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그러면 또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5번, 전 4번이랑 5번을 좀 똑같은 방식으로 사실 풀었어가지고, 어, 제가 푼 방식대로 계속 그냥 설명을 해도 될까요? 저는 또 행렬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 행렬식을 구하는 식으로 5번 문제도 지금 계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선 어쨌든 제가 이제 이해하고 푼 방식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두 개의 벡터가 이제 주어지게 되고 두 벡터의 외적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 근데 혹시 이거 첫 번째 행위 외에 표준 기저 벡터가 오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이거 나중에 수업 끝나고 한번 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앞서 제가 계산했던 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 표준 기저 벡터가 배열되어져 있는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시 이것을 이제 이계 행렬식으로 식을 전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 이렇게 식을 전개할 수가 있고, 이거를 각각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4, 그다음에 마이너스 j 곱하기 1, 그다음에 플러스 k 곱하기 5 이렇게 식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주어졌었을 때 두 벡터의 외적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외접을 구하는 방식은 이거 말고도 앞서서 그또 다른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또 홍순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내적,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적의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외적을 다시 이렇게 도출하는 방식도 있어서 요거는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5번 문제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아니라 뭐냐, 공유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 저희 문제, 저희 세 번째 수업, 세 번째 그 스터디 하는데 가장 빠르게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5번까지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제 6번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 보면, 6번은, 색깔을 바꿔서, 외적 벡터의 방향과 평형이라는 제목으로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문제 5번에서 구한 그 외적 벡터가 원래 두 벡터로 이루어진 평면에 대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도대체 설명을 하라고 하는 문제일까? 이렇게 책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이제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 외적 벡터의 그 성질을 이제 그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적 벡터의 그 성질 중에 하나가 아까 홍승건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했던 것처럼 외적 벡터라는 것은 두 개의 벡터, 그러니까는 0이 아닌 그 벡터 A와 벡터 B에 모두 직교한다라는 그런 성질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 평면상에 이와 같이 벡터 A와 벡터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적 벡터라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원래 벡터, 그러니까 벡터 A와 벡터 B와 항상 이런 수직, 직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수직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제 설명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이 외적이 이 원래 주어져 있던 벡터 A와 벡터 B와 이렇게 이런 수직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제 내적의 개념을 가지고서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외적, 앞서 도출했던 외적에다가 원래 주어졌던 벡터의 내적을 구해서 이게 0의 값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때 외적 벡터와 그 벡터 A가 이렇게 수직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도출했었던 그 외적 벡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에다가 벡터 A가 앞서서 주어졌던 그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플러스 3 플러스 5 여서 이렇게 외적 벡터와 벡터 A의 내적의 값이 이게 0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적 벡터랑 그다음에 벡터 A의 내적을 구했을 때 이 또한 이제 0이 나와야지 우리가 이제 수직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여서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내적을 구해보면 이렇게 될 터이고 계산을 최종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도출했던 외적 벡터와 이미 주어져 있는 두 벡터가 두 각각의 벡터에 대해서 내적을 구했을 때 이 0의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으므로 우리는 이걸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봤었을 때 이렇게 외적 벡터가 각각의 벡터들과 이렇게 수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아니, 답안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의 그 풀이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보충 설명 혹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난 문제를 풀었다. 그런 다른 얘기 있으시면 예,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좀 네, 개인적으로 약간 뭔가 네, 알듯말듯한 지점이 처음에 있었던 게 네, 네. 두 벡터로 이루어진 평면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라고 네. 할 때 이제 두 벡터로 이루어진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벡터를 이제 선형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평면이라고 음, 하는 것일 텐데 이제 예를 들어 음, 이제 2차원이라고 한다면 이 평면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뭐 이렇게 하든 이걸로 전부 다 이 평면을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3차원이라고 한다면 약간 뭐 이런 어떤 평면이 될 텐데 음, 그 평면에 수직인 벡터가 하나 있고 그 벡터는 이 3차원의 벡터들을 이제 선형 결합, 선형 결합하면 어, 평면이 나오고, 이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똑같은 외적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왜죠? 이 평면 위에 있는 뭐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음, 외적도 이거고, 아, 아, 벡터와 이 벡터의 외적도
이거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 평면 위에 있는 수많은 벡터 중에 두 음, 개를 골라가지고 그 두 개 간의 외적을 구하면 그게 동일한 하나의 벡터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 당연히 그렇겠지만 음, 이게 왜 그런 거지? 하는 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뭔가 알 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흐름을 공유를 해보고 싶은데, 네, 이게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을 했던 흐름은 약간 다시 지우고, 네, 저 이거 지워드릴게요. 아, 제가 한 것도. 네. 어, 다 지워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잊었습니다. 네. 이제 원래의 두 벡터를 선형 결합한 벡터는 이 평면 아까 그린 그 평면 위에 있는 벡터가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2, 마이너스 3,1의 스칼라 값 S1과 음, 마이너스 1, 4, 0의 스칼라 값 또 다른 스칼라 값 S2를 음, 곱한 것이 이 음, 두 벡터를 선형 결합한 벡터가 될 음, 텐데 네. 이거를 이제 쓰면 어, 이렇게 되고 음, S1, S2 음, 이렇게 네, 하고 이거를 풀어보면 그다음에 그냥 S1 이렇게 될 건데 음, 이 벡터에다가 이제 A 곱하기 B를 매적한 음, 값이 제로라고 하는 것이죠. 제로가 돼야지 음, 수직이니까. 음, 그러면 이 벡터의 각각 성분을 이제 C1, C2, C3라고 했을 때 음, 근데 이 벡터는 그 외적 벡터는 이게 엄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0 벡터는 아닐 거잖아요. 0,0,0은 일단 음, 아닐 거니까 수직인 네, 벡터라고요. 네, 네, 이런 조건이 있을 것이다. 이건 엄밀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이 벡터와 이 벡터를 곱한 거니까 어, 그쵸. 이 S는 S2 이게 이거고 3 S1 4 S2 이게 이거고요. 네, 그다음에 S1 제로 이것과 네. 이 성분들이니까 C1 C2 어, C2 C3를 했을 때 제로다잖아요. 음, 네. 그러면 이거를 일종의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아, 볼 수 있을 텐데 음, 제가 이게 태블릿이 공간이 좁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쓰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A1X, B1Y, C1Z가 D1이고 A2X, B2Y, D2라고 했을 때 네,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이제 이 직선이 서로 일치하면 무수히 음, 많은 거고 음, 해가 이 직선이 평행해서 만나지 않으면 해가 없는 거고 음, 이제 그냥 한 점에서 만나면 유일한 해를 가지는 음, 거잖아요. 네, 여기서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조건은 이 비율과 이 비율과 이 비율과 이 비율이 똑같으면
이제 두 직선이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 근데 이제 해가 없는 조건은 이 비율과 이 비율은 똑같은데 이제 D1과 D2의 비율만 다른 경우. 그러면 두 직선이 평행하는 경우고 나머지는 한 점에서 교차하기 때문에 해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이제 위에서 이야기한 여기서 음, 음, 잠깐 헷갈립니다. 아, 음, 네. 이것에 이제 음, C1, C2, C3. 아,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 이것이 각각의 개수가 될 거고 이제 음. 이 D1, D2는 0과 0일 거니까 네, 이 D1, D2의 B는 0 대 0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의 비율은 음, 이거는 0인데 이거는 0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같지 않다, 비율이. 그러면 이 비율이 다 똑같은 일치하는 조건도 아니고 이 비율은 다 똑같은데 어, 생각을 해보면 이 비율과 이 비율이 일치할 수가 없네요. 얘가 0이 아니니까. 그러면 음. 죄송합니다. 좀 설명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완벽하게 이해가 된 게 아니라서. 예,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비율은 D1과 D2는 0 대 0인데 이 각각의 비율은 0 대 0으로 똑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음,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두 벡터를 선형 결합해서 만든 벡터들의 외적이 결국은 이 해니까 음. 그 해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아, 원래의 그래서, 벡터를 선형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외적이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다 하나, 다 똑같다. 하는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처음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약간 들었던 의문은 이게 수직인 벡터라고 하는 게 이쪽으로도 있지만 반대쪽으로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왜 반대쪽도 있는데 해가 하나지? 하는 생각을 음, 처음엔 해서 이게 아,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홍성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A, B의 A 곱하기 B와 B의 외적 A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구하고 있었던 것은 X, AXB니까 하나밖에 음, 없고 음. BXA는 또 하나밖에 없어서 음, 수직인 벡터는 이렇게 두 개가 되겠구나 음, 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너무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약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조금 그냥 궁금증이 들어서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약간 이게 진짜 하나밖에 없나? 같은 것을 내가 보일 수 있는가를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보여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뭔가 네, 엄밀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6번 문제 풀면서 그 생각은 아예 못 했거든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든 어떤 벡터들의 선형 결합을 했을 때 동일한 외적 벡터를 갖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외적 벡터가 존재한다. 이런 개념 자체를 아예 생각조차를 못 했었던 부분이어가지고, 네, 그거는, 또 어떻게 이 5번, 6번 문제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세요? 약간 어, 그 그냥 진짜 아무 네. 벡터나 갖다가 해도 이 외적 벡터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공식을 써. 네네. 근데 그거를 그냥 곱하면 내적이 다
0이 나온다는 게 좀, 그게 아,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너무 퉁쳐진 게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아, 아무 벡터나 이 평면 위에 있는 걸 잡아서 이 외적 벡터를 곱하면 다 똑같이 0이라는 값이 아, 나오는, 0이 나오는 거냐? 네네. 그게 아,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어, 진짜 그런 거를 좀 보일 수 있나? 음, 했었는데, 이게 사실 엄청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들에서 출발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뭔가를 해본 네,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음,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음. 틀릴 가능성도 있는데. 뭐 저도 뭐 알고 한 얘기 아니어서 아, 예. 이거는 예, 저는 아직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어가지고 음, 제가 조금 아까 한 얘기 이어서 아, 네네,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네네. 실은 혹시 여기서 결국은 쓰실 이제, 거세요? 그럼 지워드리게. 네네네, 네네. 주시면, 지워도 되죠, 선생님? 최승희 네네네. 선생님. 네네. 네, 지웠습니다. 실은 아까 제가 연립방정식 그 두 개를 썼잖아요. 네. 그거랑 이제 방금 써주신 연립방정식 이 두 개랑 거의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음, 저는 그 연립방정식 두 개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두 음, 개의 직선이 서로 만나는 단 하나의 점이 그 점이 이제 외적 벡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그 연립방정식을 똑같이 이제 써놓고 써보면은 네. 어, 결국은 결국은 이제 이 식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알기로는 두 개는 이제 각각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러면 저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어쨌든 A1, A2, A3의 벡터와 B1, B2, B3의 벡터가 이제 서로 선형 종속이 아니라면은 저 음, 첫 번째 연립 방정식도 하나의 평면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특정 이제 면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럼 두 번째 방정식도 이제 평면을 나타내는데 그 두 개가 두 개의 평면이 이제 평행하게 되면 A랑 B 벡터는 이제 선형 종속인 거. 그게 음. 선형 종속이 아니라면 서로 이제 엇갈리는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럼 그거의 해는 뭐냐라고 하면 그냥 좀 기하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만약에 뭐라 그럴까요? 책반칙 같은 걸 이제 두 개를 해서 이렇게 딱 하면은 그럼 하나의 직선이 생기잖아요. 음, 직선이 딱 나오잖아요. 공통되는 부분이 이렇게 딱 뭐 잘라진다고 하면 그러면 그 직선이 이제 외적 벡터의 음.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 주신 성형 결합으로 생겨진 그러니까 저게 A 벡터 두 벡터는 이제 그러니까 A 벡터랑 B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수많은 벡터들이 있는데 사실 각각의 벡터의 크기에 따라서 외적 벡터는 방향 같을지라도 크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엄밀한 건지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음, 벡터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네. 음, 그래서 그게 음, 하나의 점이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음, 이게 두 평면의 방정식을 이게 딱 겹쳤을 때 나오는 그 직선이 음, 이제 외적 벡터의 집합인 아, 거죠. 음, 집합이고 어쨌든 직선이 이제 아래로 있고 이제 밑으로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네, 네네. 위로 향하는 벡터들의 집합은 이제 A 외적 B로 나타날 음, 수 있는 외적 벡터들의 집합인 거고 아래로 향하는 이 벡터들의 집합은 이제 B 외적 A에 음, 해당하는 벡터들의 집합이다라고 음, 생각을 네, 했습니다. 음, 그렇게 하면은 뭔가 기하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외적 음, 벡터는 이런 것이다라고 감을 잡을 수 있을 거 같아서 네, 이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지금. 네네. 홍성호 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제가 이 방정식을 근데 저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평면과 평면, 평면이다라고 하는 게 음, 아, 그걸 놓쳤구나 하는 생각이 음, 드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그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이게 음, 직선이 되니까 음, 음, 그 직선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뭐냐 외적 외적, 벡터가 되는 거겠구나라고 이해를 음, 했어요. 네, 저도 머릿속으로 딱 그 두 개의 채받침 이렇게 딱 만나는 그 네네. 형태가 딱 머릿속에 그려져서 예, 예, 명확하게 좀 머리로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혹시 또 그 6번 문제 관련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7번은 제가 못 풀었습니다. 왜냐면 이걸 도저히 저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책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해본 바로는 결국에 외적의 크기가 편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우선 이해가 제가 이제 명확하게 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그 외적의 크기를 구하는 식이 이제 있는데 그 식을 통해서 이제 편행사변형의 넓이를 어떻게 도출을 해야 되는지를 아무리 제 머리로 다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저는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저는 이 사실 7번 문제는 못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벡터 A와 벡터 B가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벡터 B를 벡터 A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투영이 맞겠죠? 저는 이것도 투영으로 이해를 했는데 투영을 했었을 때 요 높이가 벡터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 이제 높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벡터에 의해서 이렇게 편행사변형을 그려낼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외적의 그 크기라는 것이 외적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식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저도 이건 아예 전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벡터 A의 크기에다가 벡터 B의 크기를 곱하고 거기다 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 이게 이제 외적의 크기를 구하는 식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 외적의 크기가 편행사변형의 그 넓이와 같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가
여기까지는 사실 이해를 했습니다. 편행사변형을 이제 넓이를 구할 때 뭐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여기서 해당되어지는 편행사변의 밑변이 여기일 테니까 이게 벡터 A의 크기가 이게 밑변이 되는 걸 터이고 그 다음에 벡터 B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게 요게 이제 높이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 이제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며, 또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벡터 A의 크기와 벡터 B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한다 손 치더라도, 이 사인 세타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사실 모르겠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냥 저는 이제 더 이상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7번 문제 풀어보신 분 계실까요? 이게 뭔가 네. 예전에 네. 평행 6년체? 그런 것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네. 저는 심지어 아, 그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약간, 음, A가 있고, 아닙니다. 약간, 저도 잘 모르겠어서, 네, 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못 풀었어요. 저 못 풀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예. 혹시 7번 문제를 해결하신 분 계실까요? 저는 그냥 그 네, 공식 이용해서 네. A 외적 B가 이제 벡터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의 크기가 이제 두 벡터가 이루는 그냥 평행사변형의 면적이다. 이 A 크기, B 크기 그리고 이제 사인 세타를 곱한 거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대입을 해서 풀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대입해서, 이거 어떻게 풀렸어요? 그러니까 어, 어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잖아요. 네네. 잠시만요. 이 값이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 벡터의 크기가 이제 3, 마이너스 3 제곱하고 이게 합심육 루트 54가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넓이가 되는 거라고 일단 했는데 어, 근데 왜 이 벡터의 크기가 왜 AB 사인 세타인가는 좀 잘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죠. 네, 저도, 근데 이게 좀 음, 지금 3 바이 3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외적을 구하는 형태가 3 곱하기 3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2 곱하기 행렬의 형태에서도 이 어떤 행렬식 같은 게 이제 AD-BC인데 네. 얘도 언제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이게 A, B랑 뭐 C, D가 있으면은 얘도 이 행렬식의 이 숫자 값이 이거의 아, 면적이라고는 언젠가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거 직문수 시간에 이거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예, 근데 왜
어, 왜 이 AD-BC가 면적인지도 사실 이것부터가 좀 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약간 기울어진 값인데 음, AD는 이렇게 되고 뭐 BC는 이렇게 되고 해서 이 두 직각사각형을 뺀 게 이게 평행사변의 면적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그 매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뭔가 이게 왜 AD-BC가 두 벡터 AB에다가 사인 세타인 것을 좀 이해를 하면은 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뭔가 이 I에다가 음, 이 평행사변형을 이 면적을 뭔가 곱한 걸 이제 곱하고 뭐 음, J에다가 요 음, 요거 평행사변형을 이루는 게 이제 곱하고 이제 K에 대해서 해서 뭔가 음, 이 세 개의 평행사변형을 뭔가 조합해서 음, 음. 예, 근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뭔가 행렬식이랑 좀 연결을 지으려고 했는데 쉽지. 그게 그 아까 그 남겨주신 그 말씀이셨구나. 아, 그,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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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갑자기 음, 그 왜 우리 음, 내적할 때도 그 내적을 코사인 세타로 정의하는 기하학적인 정의를 막 이렇게 저렇게 변형을 하니까 약간 써먹기가 좋았잖아요. 네네. 그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예, 그냥 다 공유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거잖아요. 이게 네, A, B,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는 그러면 음, A, B, A, B인데 네. 이게 사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원래 아 사인이 뭐죠? 사인이 그 이렇게 있을 때 이것과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이것의 있습니다. 네. 비율인데 그러면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건가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 다시, 그 분모가, 사인이라고 하는 게 음, 이 삼각형에서 이 세타일 때 예, 예,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인 세타가 이거니까 이 빗변의 길이가 이거고 이 길이가 결국은 이거에 대응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음, 이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만 들었어요. 그 정도로. 음, 음. 그럼 어쨌든 이 분자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분모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구할 수 있는데, 얘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없으시다면, 이거 나중에 채널지기님께 한번 질문 올려볼까요? 이거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저도 최승희 선생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이, 네네. 막 이 개념이랑 이 개념이랑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뭐지? 막 약간 이런, 행렬식이고 뭐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음,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예, 조금 더 깊게 파보면 알 것 같은데 그 연결고리가 잘 안 보이는 음, 느낌이었던 것 음,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 아니면 요런 그 약간 궁금증 같은 거가 네, 음, 과제랑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다면 일주일에 네네, 뭐 하나 정도는 이런 거 하나 잡아가지고 네네, 다음 시간까지 한번 뭔가 슬랙에 올린다던가 그러니까 네네, 이 시간에 모여서 하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네, 슬랙을 맞습니다. 통해서 한번 공유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음, 음, 아, 그 우리가 이렇게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찾아보면 다 나오기는 할 텐데 결국에 어, 그거를 얼마나 어, 이해할 수 있냐 요거인 것 같아서 네네, 각자 고민해보고 네. 찾아보고 자기가 이해한 것들을 슬랙 같은 데 공유해도 좋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거 7번 요 편행사변형 매적의 크기랑 편행사변형 넓이 요거 관련된 요 문제 요거는 지금 다들 약간 뭔가 좀 계속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지점이 지금 있는 문제여서 요거는 한번 각자 좀 생각을 해보고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보고 혹시 공유해볼 만한 뭔가 내용이 있다, 뭔가 발견을 했다 이러면은 뭐 슬랙이든 아니면 디스코드인가 거기다가 이게 같이 이제 올려서 공유를 해주시면은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수 7번 문제 넘어갈까요? 어쨌든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혹시 홍성호 선생님 뭐 설명해 주시려고 이거 지금 편행사변형 그리신 거 아니세요? 아닌가? 마이크 꺼져 있었어요. 네?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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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8번 문제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다 지워도 되죠? 혹시 하나만 더 아, 공유해도 예, 돼?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아, 이게 그 디스코드에 네네. 강성훈 선생님께서 뭔가 만화를 공유해 주신 게 있는데 네네. 약간 이 행렬식이 행렬식이 아니라 외적이 네. 아, 네, 말씀하시. 네. 이게 이거의 크기가 왜 이 평행사변의 면적이 되는지는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은 네. 좀 비슷한 성질이 있는 거는 확인을 좀 해봤거든요. 어, 어, 이 평행사변형의 그 면적이라는 게 이 B라는 것을 이 평행사변 이거를 이렇게 옮겨도 이 넓이는 똑같잖아요. 네. 이제 이 옮긴다는 거의 그 그게 뭐냐면은 이 B에다가 이 A 방향 성분으로 뭐 플러스 방향이다 아니면은 반대 방향이든 더해주면은 음, 이게 나오잖아요. 음, 약간 이런 게 평행사변형의 성질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을 때 다른 무언가를 어, 어느 방향으로든 이렇게 음, 더해주면은 음, 이거 자체의 그 넓이가 바뀌지 않는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음, 이 행렬식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두 개의 줄이 있는데 여기다가 1, 2, 3을 여기다가 4, 5, 6에서 뭐 빼거나 더하거나 아니면은 곱해서 음, 더거나 빼도 음, 이거의 그 값이 아마 같을 거예요. 아까 음, 해봤는데 같더라고요. 그리고 음, 이건 확실하지 않는데 음, 뭔가 이 컬럼끼리도 이렇게 빼준 다음에 이 외적 그 공식 값을 음, 긁으면 뭔가 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음, 이 AB 사인 세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B를 A 방향으로 조금 더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리고 이 줄에서 이 줄을 더하고 빼줬을 때 그게 같다는 거가 뭔가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최승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음, 선형대수에서 이제 행렬 연산 중에 기본행 연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저 정확하게 그 종류들이 다 생각나진 않는데요. 뭐
한 행에 똑같은 뭐 값을 곱하거나 뭐 한 행에서 다른 행을 뭐 더 빼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행렬식이 항상 같은 건 아니고 행렬식이 뭐 부호가 반대로 되거나 뭐 그런 음, 관계들이 음, 있다라고 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같은 음, 경우도 있고 뭐 부호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개념으로 정리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음, 부분을 좀 찾아보면은 실마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 음. 저는 아까 저 위에 그 평행사변 그린 게,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벡터 XYZ 성분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의 외적식이 되게 이제 복잡하잖아요. 근데 방금 네. 말씀 해주신 그 그냥 두 가지 성분에, 그러니까 2차원 벡터 두 가지로 했을 때에도 행렬식이 이제 평행사변의 넓이가 음,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좀 그려서 증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해봤는데, 그거는, 네, 그려서 해보면 증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음. 그럼 간단하게 보면, 혹시 안 지워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네. 뭐 이런 두 가지 벡터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얘가 이제 AB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이제 B일 거고,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가 높이니까 얘가 여기가 C이고, 아니다, 여기가 D죠. 그래프가 안 보여요. 어? 너무 위로 갔네. 네, 다시. 네네. 네, 조금 밑에다가 이런 두 벡터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요 밑에 화살표가 A, B라고 한다면 여기가 A일 거고 여기가 이제 B일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C일 거고 여기가 이제 D일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평행사 변형을 그려보면 평행한 벡터가 있고 여기에 또 평행한 두 번째 벡터랑 평행한 벡터가 있고, 요게 이제 평행사 변형의 넓일 텐데, 음, 그러면 그냥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C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큰 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 싸고 있는 큰 사각형을 그리면 큰 직사각형이죠. 그러면 여기가 A 플러스 C가 되고 여기가 B 플러스 요 벡터의 높이니까 D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AC, 네, B 플러스 D 마이너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 요 삼각형, 그 다음 요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들이거든요. 음, 그거를 써보면은, 그러니까 요 삼각형하고 음, 요 삼각형하고 같아요. 결국은 음, B, 그러니까 2분의 1 A가 두 개 있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 그럼 요거는 음, 결국 AB거든요. 그리고 여기하고 요 삼각형은 음.
C 곱하기 D인데 2분의 1 C 곱하기 D가 두 개 있으니까 이게 D가 되고 그리고 요건데 요거는 이제 CB 음, 여기가 C고 여기가 요게 이제 벡터가 이렇게 왔으니까 평행 벡터가 요거의 높이니까 여기가 B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ECB인 거죠. ECB, 음, EBC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AB 플러스 AD 플러스 CB 플러스 D 요거 위에 거 그냥 한 음, 거고 여기에다가 AB 지워주고 음, CD 지워주고 요건 남는 거고 요 CB인데 이게 BC 요거는 EBC니까 결국은 음, AD 마이너스 BC가 남거든요. 그 이게 그 행렬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행렬식이 요게 음,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음, 생각해 보면 사실 삼각형 아니 3차원도 음, 어쨌든 음 어쨌든 그 외적 벡터가 외적 벡터의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개의 백터의 행렬식인 거잖아요. 그 외적 벡터의 계산 방식이 아까. 아, 네네네. 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요 벡터의 요 넓이를 나타낼 텐데 그것도 어쨌든 2차원 평면에 있던 게 3차원 공간에 갔을 뿐이지 뭐 그걸 어쨌든 계산이 복잡하겠지만 이 방식대로 뭐 기하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증명이 되지 음, 않을까? 네, 음,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기하적으로 이렇게 하면 증명이 될 것 같다. 3차원도. 음, 제 생각이 들어요. 음, 음, 네, 음, 음, 그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네, 그 큰 사각형의 각 네. 변이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D가 네. 되는 게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서 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지금 그 벡터가 이렇게 벡터 하나의 벡터는 이렇게 있고 요거의 벡터는 두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밑에 벡터부터 보면은 얘가 어쨌든 결국 A, B일 텐데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B라는 아, 소리고 네네네. 얘는 이제 C, D일 텐데 그럼 얘는 높이가 여기니까 얘는 여기가 D고 여기가 CB고 음, 그거를 또 요 벡터를 여기에서 이렇게 평행한 벡터를 그리는 거죠. 음, 시그마 D를. 음. 그러면 결국은 가로는 어쨌든 C만큼 갔을 거고 높이는 여기서 이제 D만큼 갔을 거기 때문에 여기의 높이는 여기 B, 여기가 B고 음, 요 벡터에 해당하는 요 높이는 어쨌든 D일 거. 그래서 AC 여기가 B 플러스 음, B. 음,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뭔가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뭔가 이건 선형대수 쪽 얘기 아니야? 하고 그냥 이제 넘겼었는데 사실 디터미넌트라는 그 의미랑 그런 게 선형대수 쪽에 많이 관련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음, 어쨌든 디터미넌트 식이 나타나니까 저는 뭐 선형대수 쪽에서 해석해 주는 거 아니야라고 했었는데 그냥 이제 하나하나 그냥 기하적으로 이거는 사실 삼각형 넓이, 사각형 넓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존에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툴로도 충분히 이제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음, 뭔가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게 그
사실 뭐 선형대수나 이런 연계되는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이 되게 명확하게 있으면 사실은 이게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긴 할 건데, 이제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선에서 이제 더듬더듬 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찾고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 홍성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음, 것도 이걸 그냥 찬찬히 고민해 보면 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벡터들의 연산으로 그냥 환원해서 그게 뭔가 약간 이제 조금 여러 가지 과정들이 덧붙는 거긴 하겠지만 그런 깔끔한 설명에 비해서 어찌됐든 보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게 음.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뭐 진척이 있을지는 저도 사실 자신은 없지만 제가 아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7번 문제를 저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혹시라도 뭔가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 디스코드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뭐 좀 공유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7번 문제 관련해서 또 혹시 뭐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실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대략 지금 한 1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한 7문제 정도 문제를 이제 풀면서 충분히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해보니 한 2시간 조금 안 되게 한 1시간 50분 정도에 한 7문제 정도 저희가 이제 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문제를 이제 풀면은 한 요 정도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오늘은 혹시 여기 7번 문제까지만 풀고 마무리를 짓는 거 혹시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8번이랑 뭐 9번, 10번 문제는 다음 주에 좀 이어서 그 연습 문제 3번이랑 같이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좀 같이 좀 살펴보는 걸로 혹시 괜찮으실까요? 예. 그러면은 이 레코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나가지 마시고 잠깐 저랑 저희 앞으로 이거 어떻게 좀 할 건지 좀 잠깐만 한 10분 정도만 좀 이야기 나누고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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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